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홍준표 후보가 서방세계 언론과는 처음 인터뷰했습니다. 홍 후보와 인터뷰한 월스트리트저널은 몇 주일 전에 불가능했던 대통령이 된다는 희망을 홍 후보도 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드 배치 추진 이후 중국의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어났다고도 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은 당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임기 초반에 대한 평가나 느낌이 전해지는 시점입니다. 한 저널리스트는 트럼프 스타일은 3명의 잘 알려진 공화와 민주당 정치인 스타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국제정치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중요한 외교 정책을 다 말해버리는 스타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별장에서 비밀리에 컬럼비아 전 대통령 2명을 만나 여러 면에서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미국 신임 대통령의 지지자였던 사람의 지금 심정을 전한 기고문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시청자가 그토록 원했어도 회사가 끌어내린 팍스뉴스 빌 올라일리 케이스는 날마다 미국인 사이에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가 해고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 가장 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팍스의 커멘테이터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여성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할 때 주는 팁이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거 뭔 말이지? 하는 반응입니다. 극보수 어피니언 리더의 강연을 취소했던 UC 버클리가 강연 날짜를 바꿔 허락했습니다. 날마다 옷을 바꿔 입으면서 공항에서 여행객을 즐겁게 해주는 커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북한 핵 위기와 한국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요소들이 드러났던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전 국민이 주목할 만한 큰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인과 세계인들은 끊임없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 미국이나 세계를 제대로 이끌어줄 믿음직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북한 이슈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각도 다르고 이 부분은 이제 광고 전해드리고 나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뭔가 내가 했었던 공약 가운데서 법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그 마음이 강해 보입니다. 국내 이슈로는 지금 헬스케어를 무효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금 개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 이슈는 미국인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세계인이 어떤 때는 가슴 졸여하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며칠 앞둔 지금 미국의 저널리스트와 칼럼니스트, 일반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생각, 판단 내지는 느낌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MBC의 그 미터 프레스를 진행하는 그 척 타드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코리아나 이라크를 포함한 그 여러 가지 외교 정책 하는 것을 보면은 말은 딕 체니 전 부통령처럼 하고 행동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처럼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오바마의 각본을 카피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게 이제 딕 체니 부통령처럼 말한다는 게 공격한다. 실제로 시리아 같은데 아프가니스탄도 하기는 했지만요. 작은 부분이고 그렇게 최극단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처럼 한다. 이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 그 라이벌이 실제로는 외교 이슈, 특히 군사력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치고는 공화당스럽네 하는 그 정도요. 그래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부분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렇게 대비를 한 것이죠.
전반적으로는 오바마의 그 플레이북을 각본을 카피하고 있다. 완전 그 민주당식이고 변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뭐 선제 공격이라든가 군사적인 행동 같은 것을 만지작거린다기보다 보여주기 위해서 더 그런 것이 크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협상에서는 여전히 그 골드만삭스 사람들이 만든 그런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게 척타드의 얘기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팍스 뉴스에 그 터커 칼슨 나비 넥타이 메고 앞으로 그 빌 올라일리 자리를 이제 이어받게 되는 그런 그 터커 칼슨과 누가 인터뷰를 했는가 하면은 국제정치학의 뭐 미국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조지 프리드먼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어떤 일을 하면서 정치인이 내 게임이 이것이다 하고 다 패를 보여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그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중국과 그 이제 그 미국이 어떻게 딜을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확실하게 뭐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선제 공격에 대한 그 말 같은 것이요. 그리고 또 비무장지대에 군사력을 다 모으고 있다. 이것도 이제 그 뭐 진위 여부를 가려야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칼 빈슨 그 한미 그 경로 같은 것이요.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고 광고 들으시고 나서요. 지금 비무장지대에 군사력을 어쨌든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으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그야말로 문제가 생기면 홀로코스트가 될 것이다.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서울 뭐 등등 해서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핵시설을 폭격을 한다면 하루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리아도 공군기지를 폭격을 했어도 몇 시간 만에 그 공군기지에서 다시 이제 비행기가 나와서 반군을 폭격을 했잖아요. 문제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북한의 핵시설을 미국이 선제 폭격을 한다면 하루 하고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북한이 그 서울을 공격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그 말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그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해주면 무역 정책을 바꿔주겠다. 이미 바꿔주기도 했어요. 뭐 그 환율 그 조작하는 지정국으로 하지 않은 것 이런 것. 그런데 이 국제정치학자는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의 지도자들도 중국과의 어떠한 외교적인 협정이나 딜을 할 때 다 그렇게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일을 조금 해주면 우리가 무역에서 이거 줄게 아니면 안 주지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북한이 문제를 만들어내면요. 중국에게 얘기를 하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뭔가 그 조금 북한이 행동을 보여주고 이런 일이 늘 이어져 왔는데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 중국과 무역 딜을 하면서 맞바꾸는 것.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다 그냥 말로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게임이 이것이다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저렇게 맞바꿨네 하는 것 이것은 그 국제 외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웃을 만한 실제로 인터뷰할 때 보니까 웃더군요. 이 국제정치학자 그 조지 그 프리드먼 씨가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낮은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해드린다면 요즘 북한에 대해서 미친 국가다. 북한 지도자가 완전히 돌아버렸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문가들은 방향을 180도 바꿔서 지금 이제 그 팍스의 터커 칼슨이 물어본 겁니다. 북한이 합리적인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박이나 외교적인 그 행보가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야말로 예측 가능하다고 하죠. 본인들에게 어떠한 그 공격을 하면은 반드시 공격의 몇 배로 파괴를 한다는 이것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고 북한이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를 지금 다 조종하고 있다. 우리를
동등한 주권 국가로 대우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런 대우를 북한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행보를 하고 있고, 따라서 미친 국가가 아니다. 이러한 북한을 좋아하거나 존경해야지 될 이유는 없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을, 그 카드를 가지고 굉장히 잘 활용을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드를 다 보여주면서 정치인답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행보는 남미와 관련해서 다음 달에 이제 컬럼비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비밀리에 2명의 컬럼비아 전 대통령을 플로리다주 별장에서 지난주에 만났다는 겁니다. 알바로 우리베 그리고 그 안드레아스 파스트라나, 이 두 사람인데 미국 언론보다 컬럼비아 언론이 먼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소는 마르코 루비오, 트럼프 대통령과 싸웠었고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했는데, 컬럼비아 현 대통령과 다음 달에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그런데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심지어 이 반군이라도, 무장혁명군 FARC요, FARC 게릴라와도 이제 대화를 한다 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고, 그것을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지를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컬럼비아에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반군과도 대화를 하고, 대신에 이제 반군도 뭐 마약 같은 거 팔아서 무기 사고 조달하고 이런 거 안 하게 하고 한다는 뜻으로. 그런데 마르코 루비오나 이 2명의 전직 대통령은 이 그 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반군과도 협상을 한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컬럼비아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백악관 대변인에게 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노코멘트 비슷하게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백악관 대변인이 그냥 그 프라이빗 클럽이잖아요. 플로리다주 별장이. 그냥 뭐 잠깐 지나다가 헬로 했을 정도인데 뭘 그러느냐. 그 두 사람이 프라이빗 클럽을 방문하던 중에 만났다. 분명히 그 컬럼비아 언론은 마르코 루비오가 주선했다고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헬로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언론까지도 보도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 전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인 파스트라나가 자신의 그 트위터에 땡큐, 우리 굉장히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썼고, 그리고 우리베 대통령도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직접적으로 미팅을 했다면서 콜롬비아나 그 베네수엘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바뀌는 것이냐, 콜롬비아에 뭐 기금 같은 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콜롬비아의 현 대통령이 반군과도 여러 가지 국내적인 이슈 등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에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국의 그 전현직 지도자들이 자꾸만 뭐 프라이빗 클럽이라고 해서 누가 뭐 초대해 주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대통령이 거의 주말마다 가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적인 기록이 없는 대통령의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미국의 여러 사람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플로리다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콜롬비아의 전직 두 대통령 뿐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국가도 있겠네. 한국과도 연관을 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는 4월 29일 LA 그 라이엇 났던 이날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취임을 맞는 날이고, 4월 28일까지 연방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공화당에서는 좀 우리 그 멕시코 벽을 세우는 그 예산을 좀 그 해주면 민주당 너희에게도 뭘 줄게 하는데, 뭘 줄게 할 때 민주당은 우리 그 오바마 케어를 유지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협상이 돼야지 예산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연방정부가 문을 닫지 않는데 그런데 이때의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 전에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하겠다고 지금 다시 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연방정부 그럼 또 문을 닫게 되나? 이런 걱정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신감 느끼고 있어요. 하는 기고문이 실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을 때는 국내 이슈에 조금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고 새로운 실용적인 접근을 해서요.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것에 박수를 보냈는데 시리아를 벌써 폭격했고 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우파 중에 우파인 저스틴 라이먼드라는 사람인데 특히 이제 전쟁에 반대하고요.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요. 그래서 이제 antiwar.com을 이끄는 antiwar.com이라는 웹사이트의 편집장입니다. 쓴 글인데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그렇고 뭔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가면 좋지 하더니 지금 러시아와 조금 싸늘해진다는 이런 분위기도 얘기를 하고 북한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북한과 전쟁을 치르면 잘못 썼어요. 이 사람 28,000명을 38,000명이라고 썼습니다. 38,000명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한국에 주둔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극보수적인 앤 쿨터 지금 UC 버클리가 연설 취소했다가 다시 허락한 그 사람이나 또 이제 브레이트 바트도 트럼프를 대통령 만드는데 큰 힘을 썼지만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반대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페이트릭 뷰캐넌 같은 트럼프이즘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전쟁에 많이 개입하는 이런 것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 이슈에 있어서도 슬픈데 골드만삭스 관계자들을 탑 포스트에 앉히고 그들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그리고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스티브 배넌을 저 뒤편에 가져다 두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나를 불안해하게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파 보수들을 걱정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를 투표했는데 완전히 늪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글입니다. 잠시 뒤에 홍준표 후보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인터뷰하면서 가졌을까요? 또 사우스코리아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한 그런 분위기도 계속 전하고 있고 한국이 사드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해킹당하고 있다 하는 미국 언론의 보도까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이슈를 잘 다루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들은 대체적으로 괜찮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또 한국도 자주 방문을 했었던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의 경우는 이번에 칼빈슨 함이 한국으로 항로를 갔던 것 가지 않았던 것 이런 뭔가 약간의 불안함이 아니라 부정확함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로 인해서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하지 않고 다른 테스트로 대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도대체 우리 동맹국들이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메릴랜드주의 연방 상원의원 벤 칼딘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략이 뭔지도 사실 자세히 모르는 것이 아닌가. 역시 이 사람도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입니다. 에드 로이스가 외교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런 정도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는 허핑턴 포스트도 또 미국의 의회 전문 뉴스를 전하고 있는 더 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 한국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해서 한국인을 분노시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려고요. 뭐 중국 언론, 미국 언론 다 이제 그 조사는 했는데 리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 확실하게 답을 못 얻었습니다. 주말에도 또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분명하게 과거에 그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이 북한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네.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것인지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 정확하게 못 찾아냈는데 허핑턴 포스트도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뭐 그냥 분노한 게 아니라 미치도록 분노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라고 보도를 했고 이제 그 힐의 경우에는 내용이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 이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위기를 전해드리겠는데 이 기사를 더 힐의 기사를 제가 그 들어오기 한 1시간 전까지 체크업을 해보니까 34,175명이 쉐어 공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기사를 그대로 요즘 뭐 클릭 2번만 하면 가잖아요.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또 34,175명이 또 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보내줬을 것이며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또 딱 끄집어내서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 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인터뷰보다 요 내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관한 중국의 비밀 무기가 있다면 해커들이다. 미국도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관한 무기라는 게 관한이라는 것에서 관한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지난달이었었던가요? 한국 국방부도 살짝 밝혔다가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중국의 군사 정보국과 연관이 있는 그런 그 아주 그 프로페셔널 해커들이 한국 정부를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좀 가져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공격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늘 그 어느 수위에서는 있다고도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이기는 하지만 최근 몇 주일 사이에 더욱 높아졌다. 이것을 근거로서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Fire Eyes 라는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한국의 에이전시 그 여러 그 클라이언트가 있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디렉터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이 한국의 그 자신의 그 클라이언트들과 계속 그 뭐 주문 오는 것 대화도 해보고 하면은 중국에서 분명히 그쪽에서 그 해킹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두 군데의 그 해커 그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톤토 팀이라는 것과 APT10이라는 이 관련 그룹 이름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그 북동쪽 신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해커 그룹인데 신양하면은 북한 해커도 활동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 파이어 아이라는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이 회사가 한국 회사들을 뭐 관리해주는 이 회사를 지금 이끌고 있는 디렉터가 전에 그 미국 정보 그 전문가로서 오래 활동을 했었다는 그런 점까지 얘기를 하면서 신빙성을 조금 높여주는 거죠. 존 헐트키스트라는 사람입니다. 한국 그 국방부 대변인이 웹사이트가 중국으로부터 타겟당했다. 그래서 그때 긴급 시스템을 가동했다고까지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도 뭔가 브리핑을 하면서 추가로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사드 배치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일 기업에서는 롯데그룹이 너무 지금 그 널브스되어 있기도 하고 하는 형편이잖아요. 중국에서 타격을 받았으니까 면세점 그 쇼핑 웹사이트가 굉장히 오래 완전히 문도 못 열고 했었는데 미국 정부도 과거에 여러 가지 이슈로 중국을 이렇게 비난해 왔었는데 한국 정부는 뭐 강하게 비난하는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지금 그 공격을 그 받고 있는 것이 뭐 분명하다 하는 뉘앙스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 대표와의 인터뷰는 오늘 신문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지금 한국의 그 후보들이
후보들이 두 사진이 전부 그 홍준표 그 후보에 관한 사진이군요. 저는 신문에 실린 사진은 여러 후보들이 함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인터뷰가 완전히 홍준표 후보 말을만을 쓴 것은 아니지만 뒤에도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그 마크를 달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 평택에서 어제 평택에서 캠페인했죠. 네, 그런 그 사진을 실었고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맨 위에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에서 홍준표 후보 혼자 있는 그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의 첫 번째 그 문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홍준표 후보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전혀 지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지지율 9%까지 나오죠. 9%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리고 1위, 심상정 후보가 4%, 유승민 후보가 3%, 갤럽의 조사인가요? 제가 어느 여론조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론조사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불과 몇 주일 전에 1%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갤럽의 그 조사로서. 그런데 그게 지금은 7%, 갤럽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조금 낮군요. 이렇게 오르자 계속 가면은 아직 뭐 2주일 넘게 남았으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네. 더군다나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샤이 유권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투표장에 나가면 나를 찍을 사람이 있다는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떠오르고 또 북한 문제 안보 이슈가 가장 큰 그런 대통령 선거에서의 중요한 변수가 되면서 좀 새롭게 재접근을 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좀 독립적으로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조금 그것보다는 이제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요. 그러나 이제 홍준표 후보는 트럼프식 접근을 하면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유승민 후보가 이제 많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하니까 지금 희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안보 이슈가 탁 위에로 제일 1번으로 오면서 국내 이슈 미래 4차 산업을 얘기하다가 안보 이슈로 조금 딱 좀 입장을 바꾼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저돌적인 전 검사 출신으로 어제도 평택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북한이 남한 정책을 컨트롤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91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핵을 다 빼냈는데 그 핵무기를 다시 배치를 해야 된다. 문재인은 반미고 친북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한국의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홍준표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탄핵 선거가 됐어야지 될 그것이 틀이 바뀌어졌다. 이게 국가 안보 이슈로 라고 얘기를 한 점이요.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유라시아 그룹이라는 곳의 한국 문제 분석가 스캇 시맨 씨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7%라고 봤는데 지금은 55% 이번 주는요. 55%면 이번 주에 그게 3월 달에서 이 정도 15% 떨어졌고 항상 선거 막바지에 한국에서는 변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55%면은 이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과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대변인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충돌한다고도 보는데 그 사이에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기를 아마 미국이 선제 공격을 북한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에 알려주지조차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바로 북한에 알려주게 될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과는 단절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증 같은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도 국민 정서를 생각하니까 칼 빈슨 호가
한국 쪽으로 오지도 않는 때에 온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한 것이라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유권자에게 그 유권자의 정서에는 화답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한국의 주체적인 입장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하고 있고, 그런 얘기 이제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와튼 스쿨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다녔다는 그런 끈이라고 할까요, 본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문재인 후보는 사드에 대해서 배치를 반대했다가 지금 부드러운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김정은의 북한이 막 거의 충돌할 지경까지 가면서 이제 득을 보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세 가지 이슈를 함께 전해드릴 텐데,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인데, 미국의 현재의 극박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정서가 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읽게 해주는 뉴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아주 보수적인 브레이트바트라는 웹사이트 신문이 젊은 편집장이 UC 버클리에서 연설하려고 하다가 학생들이 하도 시위를 해서 결국은 중단됐잖아요, 강연이. 그런데 이번에도 UC 버클리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미국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자주 보는 사람이죠. 라디오도 그렇고, 책도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앤 콜리라고 머리 긴 있잖아요. 어피니언 리더. 굉장히 보수인데, 그야말로 빌 올라일리에 비교될 정도의, 그 정도의 보수인데, 4월 27일에 UC 버클리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안전,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취소를 했었습니다. 이 UC 버클리가 굉장히 진보적인 곳인데, 학생들이 버클리 대학교 공화당 멤버들이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진보에서 우리 땅에 그런 사람이 말하도록 마이크를 열어줄 수 없다 하니까 시위가 격렬해질 것에 대비를 해서 이제 총장이 중단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자 또 아니 표현의 자유가 어디 갔느냐, 그 전에도 그런 불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총장이 날짜를 5월 2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학생들의 안전도 유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어피니언 리더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월 27일과 5월 2일은 다릅니다. 이제 방학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없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앤 콜리는 아니 학생도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왜 얘기를 하는가. 나는 내 날짜 4월 27일 예정대로라면 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이게 표현의 자유와 학생의 안전과 이런 게 겹치는 부분이고,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그제였던가요? 백악관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가서, 딸도 갔던데요. 4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밥도 먹고 이제 쭉 백악관 관광도 하고 힐러리 클린턴 초상화에 대해서 나쁘다고 한마디도 하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런저런 얘기들로 물어보고 하려고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 방송에 과의 인터뷰에서 잭 태퍼와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세라 페일린이 재계약을 받지는 못했지만 팍스의 커멘테이터였으니까요. 빌 올라일리 문제, 팍스에서 이제 해고가 된 그 빌 올라일리에 대해서 성희롱 문제, 여성이 성희롱을 당할 때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하다가 하나 팁을 준다고 하면서, 여성은 정말로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성이 성적으로 모욕적이고 학대받는 그런 건 절대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고는 불만을 말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오랫동안 받아왔었던 페이첵이라고 봉급에 연연하지 말고 그만둬라.
아니 누가 그거 몰라서 그러나요? 그게 해결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다면서 강인한 여자는 봉급에 연연하지 말고 그만둬야지 된다. 그만두면은 세라페일린이 먹고 살 돈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람을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아프게 한다라는 비난 오늘 아침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빌 올라일리의 그 팩터라는 프로그램을 보시지는 않으셨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언론이 그 헤드라인으로 쭉 뽑아놔서 이 사람 해고된 거 맞아? 25,000달러를 받는다면서 뭐 거의 1년치 연봉과 비슷한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25,000달러를 받고 그만둔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25,000달러라도 주고 지금 끝내는 게 낫겠다는 게 팍스의 판단인 겁니다. 지금까지도 뭐 소송 비용 본인만 줬겠어요. 5명의 여성과 1,300만 달러 합의를 했고 아직도 뭐 줄을 서고 있다잖아요. 여성들이. 그런데 팍스로서는 더 많이 이게 그 소송이 들어올 회사를 상대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왜 그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 잡지 애틀란틱이 조금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사실은 빌 올라일리도 트럼프를 대통령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았으면 빌 올라일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자신도 액세스 헐리우드 테이프라는 건 나왔잖아요. 돈 있고 강하면 여자들이 뭐 만져도 아무 소리 안 해. 뭐 이런 얘기요. 그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라고 하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 본인이 쓴 것 잘못했다고는 했지만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그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로부터 그런 것 이런 것이 있으면서 여성들이 이건 아니지 하고 여성들의 시위가 있었고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의 평판도 그렇고 이건 뭐 내가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지 했었던 사람들이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팍스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영국에서 스카이 뉴스를 접수하고 싶은데 테이크오버 하고 싶은데 영국의 그 판단하는 그 관계 당국에서 아니 이런 그 평판을 받는 사람을 넘버 원 앵커로 두는 그런 루퍼트 머덕의 그 뭐 그런 회사에게 우리가 줘야지 돼? 뭐 21세기 팍스 그 채널에 우리가 이걸 줘야지 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의 사업도 확장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빌 올라일리처럼 일은 잘하지만 여성을 모욕하고 학대하고 당신 핫 초콜릿이야 이렇게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보고 얘기를 하고 뭐 잠자주지 않으면 뭐 내 프로그램에 나올 생각 하지 마라 이런 많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사람을 젊은 사람들은 공화당 들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그런 이슈, 해외로서는 언론사로서 확장을 해야지 되니까 해서 빌 올라일리를 버리는 게 더 값싼 결정이다라는 게 팍스뉴스의 것이고요. 오늘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에 사진이 실렸는데 보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끌어내리지 못한다.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리고 빌 올라일리의 얼굴이 크게 써 있어요. 밑에 팍스뉴스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도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게 케이블 뉴스의 킹이었잖아요. 그야말로 The King of Cable News였습니다. 빌 올라일리는. 그래서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게 팍스가 크게 선전했었던 간판처럼 영화 간판처럼 그런 것이었는데 그를 팍스 스스로 끌어내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 기대가 되네요. 늘 보면은 새롭거나 귀하지 않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와 생각이기도 한데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티켓은 다 팔렸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지중해에서 몇 개월 동안 뭐 휴가도 보내고 책도 쓰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시카고에서 정치가 시작이 됐으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가서 젊은 리더들이랑 같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뭐 밥만 먹고 산다고 사는 것인가? 시민 참여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커뮤니티 오가나이저로서 어떻게 또 일을 할 수 있는가? 다음 세대에게 뭔가 희망 같은 것을 주는 그런 그 연설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며칠인가요? 29일은 아니고 지금 21일이니까 기대가 됩니다.
공항에서는 한 달에 2번, 그러나 날마다 다른 곳에를 가니까 지금 켄터키의 어느 공항인가요? 아무튼 켄터키 공항입니다. 웬디 앤 하리가 옷을 갈아입고 핑크, 파란색 이렇게 입고 국제공항에서 사람들 오면 피곤하잖아요. 신시너티 인콰이어러가 보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2마리의 말이에요. 작은 말인데 보기만 해도 웃는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다른 공항에서의 비슷한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등을 두드리면은 사람들이 귀여워하면서 애완동물 혈압도 낮